남편과 대판 싸우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두서가 없어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댁 전화와 카톡 친구를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중이고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다음 달에 퇴사 후 전업주부로 지낼 예정이고요. 이전에도 시댁 연락 문제로 몇 번인가 글을 쓰기도 했었고 남편이랑 20번도 더 싸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미친년 되기로 마음먹었네요. 우선 아이 등하원은 제가 하고 있고 남편보다 제가 좀 많이 일찍 끝나서 집안일 또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야근할 땐 8시쯤 오거든요. 설거지,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빨래 등 싹 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평일엔 완벽하게 못하고 주말 이틀을 내리 계속 청소 중이죠. 해서 집안일 때문에도 자주 다퉜었는데 그때마다 잠시 잘하는 척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예 손을 다 놓은 상태이고요.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조정해줘서 여유가 많아져 군소리 없이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주말에 혼자 청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걸 혼자 다 하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땐 다툼을 시작해봤자 얻는 것도 없어서 그냥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말자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은 정말 열받더라고요. 저녁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아이를 씻기다가 저랑 씻는다 난리쳐서 결국 제가 씻겼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조금 놀다가 애를 재웠고요. 그쯤 남편도 잠들려고 하기에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과 주방 꼴을 보고 폭발을 벌였습니다. 식탁에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것, 포크, 젓가락 등이 냄새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배달 음식 먹다 빵이랑 우유도 먹었는데 그 쓰레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대로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해서 남편에게 당장 일어나라 하고 집안을 둘러봤는데 현관 앞에 쓰레기가 눈에 보이더군요. 얼마 전 혼자 애 옷을 정리할 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 했더니 양심은 있는지 갑자기 자기가 치운다며 그냥 두라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그때야 버리는 사람입니다. 다 채워서 묶어놓은 걸 현관에 내놓은 상태라 눈에 보이는데도 절대 스스로는 안 가져갑니다. 아무튼 본인이 버리겠다기에 알겠다 하고 언제 버리나 보자 하고 말없이 지켜봤었죠. 그렇게 재활용이 엄청 쌓여서 현관 입구에 방치 중인 게 3일째였습니다.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걸 보니 더 화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랄까요? 이후 남편과 한바탕 싸우면서 난 애 케어 다 하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네가 처먹은 것도 안 치울 수 있냐? 진짜 양심도 없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댁까지 신경 쓰느라 돌겠다 하면서요. 아무리 편해진 세상이라 해도 며느리는 시댁에 가면 일하고 사위는 처갓댁 가면 대접을 받고 오잖아요. 거기다 시댁 안부는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데 친정은 사위가 힘들까봐 전화도 안 하고 오라는 말보단 쉬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쌓였던 걸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본인이 일할 때 전화해서 언제 와? 언제쯤 끝나? 하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답니다. 그래봤자 남편이 야근할 때만 전화를 하는 거라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시댁은 저한테 2,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안 하고 꼭 저한테 하십니다. 주말이라 같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하시죠.
그동안 시댁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편한테 말했던 것도 10번은 더 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친정이나 친한 지인들도 급한 게 아닌 이상 통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시부모님이니까 어른이니까 착한 며느리 하자는 생각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나사 하나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전화해서 빙빙 돌려 좋게 말씀하셔도 시아버지가 애 보고 싶어 하신다. 남편은 언제 쉬냐? 너희는 왜 전화가 없냐? 잘 사냐 내가 먼저 전화해봤다. 하는 말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왜 안 오냐? 왜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냐? 이 뜻 아닌가요? 그래서 시부모님 전화를 받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안 초조해지면서 언제 가야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전화해서 언제 오냐 묻는 게 스트레스 받는다네요. 해서 그런 기분을 이제야 느꼈냐. 우리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랑 그건 다르답니다. 네, 다르겠죠. 남편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몰라, 해봐야 알지, 끊어 하고 끊거든요. 반면 저는 시부모님 비율을 맞춰가며 전화를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너한테 전화 일절 안 하겠다. 대신 지금부터 시댁 전화 전부 다 차단하겠다 하고는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예전처럼 착한 며느리 흉내는 못 내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대접만 받고 스트레스 하나 안 받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풀로 받으면서 시댁에 가서 일하라고 부모님이 키우신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참겠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이 아닌 파출부의 대리 효도는 더 못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혼 14년 차입니다. 저도 내내 참다가 12년 차에 전번 삭제, 카톡 차단까지 다 했어요. 왕래도 안 하고 일절 연락도 안 합니다. 살면서 크게 두 가지 후회되는 일이 시댁과 진작에 연락을 끊지 못한 것과 진작에 내 일을 갖지 못한 겁니다. 님은 이미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니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먼저 별거부터 하시고 이혼하자고 하세요. 저 멍멍이만도 못한 놈에게 쓴이는 종년이었던 겁니다. 맞벌이 가정부에 공짜로 애 낳아주고 공짜 베이비시터에 대리효도까지 해주는, 처음부터 남의 편은 쓴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주부 사표를 쓰고 직업에 전념을 하세요. 의리 없이 구는 놈을 위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마세요. 세 번째, 쓴이도 욕먹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슨 이상한에서 2달 후에 퇴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이런 글을 적으면서 시집 생활에 있어 뭔가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혼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버리면 안 됩니다. 추가입니다. 어제 다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글을 쓰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환해주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후기를 남깁니다. 사실 후기라고 할 것도 없고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오전에 남편이 일찍 출근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을 남겨놨더라고요. 무시하고 애 등원시킨 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 댓글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댓글들이 절대 퇴사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걸요.
저도 출산 후 운이 좋게도 집에서 가깝고 정말 괜찮은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와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포함이겠죠. 제가 출근하면서 아이를 등원시키면 거의 1, 2등으로 등원해서 퇴근 후 최대한 빨리 데리러 가도 아이들 신발이 많아봐야 3, 4개뿐입니다. 1년 이상 보내고 나서야 조금 익숙해졌을 뿐이지 남아있는 아이들 신발 개수를 세어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정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이가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시댁 친정 모두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중이시라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이 없어요. 예전에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다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애 등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많이 친하지도 않은 친척한테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네요. 저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남편 일이 많이 자리 잡아 외벌이로 저희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습니다. 해서 제가 퇴사 후 아이를 전담하기로 합의 봤던 거였고요. 저도 동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몇 번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서로 집안일을 정해서 하기로 했었고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퇴사한다고 회사에 말했을 때 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있어주면 좋겠다며 당분간 시간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유가 많아지니 남편이 본문 그대로 행동했던 거였고요. 저도 어제 다툴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유 조금 생겼다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전업주부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하고요. 오늘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퇴사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이미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황이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여성교육 이것저것 찾아보니 마침 저희 집 가까운 센터에서 제가 배우고 싶어 했던 분야가 개강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배우고 난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진행하던데 입사 전 배웠던 분야와 같은 분야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가 퇴사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딱이고요. 4개월 동안 열심히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내년엔 제가 원했던 일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우는 게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글의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많이 잘못했다고 노력해보겠다고 하겠지만 저는 진심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네요. 매번 늘어놓는 변명이기에 이번에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스스로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서없이 작성한 글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환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하고 화해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시가 전화 차단은 풀지 말아요. 시가 쪽 일은 모든 걸 남편 통해서 남편이 하게 하세요. 물론 님 친정 일은 님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앞으로 남편하고 싸울 일이 줄어들 겁니다. 시가 쪽에 님이 끼어봐야 남편하고 감정 상하는 일밖에는 없거든요. 두 번째. 저희 시엄니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지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걸 꼭 저한테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참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전화 오면 안 받고 안 했더니 연락 안 하더라고요. 님도 차단 풀지 마세요. 그리고 님 남편 같은 사람은 싸울 때 그때뿐입니다. 안 변해요. 손도 지 주둥이에 뭐 쳐 들어가는 손만 있지 치우는 손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안 해줘서 이러고 살고 있네요. 세 번째. 추각을 보니 아쉽네요. 이미 퇴사를 물을 수 없다니.
남편이 하는 거 보니 진짜 먼 미래를 생각할 때 님 옆에 남편이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하는 게 아이도 걱정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막상 일이 사라지고 나면 집안일에 치이고 나갈 곳도 없고 꾸밀 일도 없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님 남편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돈 벌어오는 유세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꼭 그 자격증 취득하셔서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